2024년, 2025년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의 일환으로 토트넘은 9월 1일 한국 시간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맞이합니다. 이 경기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길 바라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중심에는 뛰어난 폼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까다로운 상대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즌을 상당히 좋은 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새로 승격한 레스터시티와 1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에버튼을 4대 0으로 크게 이기며 자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튼을 상대로 한 승리 후 팀의 경기력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전 경기도 좋았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버튼과의 경기는 4대 0이라는 명확한 결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훌륭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대팀도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으며 박스 안에서 훌륭하게 수비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력에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의 30m 범위 내에서 압박을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공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주어진 임무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이동하며 훌륭한 슈팅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은 6,500만 파운드 약 1,130억 원의 기록적인 이적료로 영입된 새로운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시즌 첫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중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도미닉의 결장이 그가 뉴캐슬과의 경기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으로 간주되며 팀 공격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부재는 품질 측면에서의 손실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 전술의 다양성과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유연하게 이동하고 공간을 창출하며 골을 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회복하지 못할 경우 토트넘이 결여할 요소들입니다. 솔랑케의 부재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종종 팀의 박스 안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가 없다면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손흥민과 같은 대체 전술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팀의 균형과 다른 포지션을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공격수 리차를리손 드 안드라드는 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차를리손 드 안드라드가 시즌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해 최고의 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그는 벤치에서만 출전하며 체력과 폼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였습니다. 리차를리손 드 안드라드는 강력한 공격력과 전투 정신을 가진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는 종종 공격 포지션에서 뛰며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차를리손 드 안드라드의 폼이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서 중요한 조각이 결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차를리손 드 안드라드의 폼 부족과 도미닉 솔랑케의 출전 불가능으로 인해 토트넘은 현재 상황에 맞게 전술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같은 다른 공격 전술로 전환하거나 젊은 선수나 교체 선수의 지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팀의 공격 전개와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캐슬과 토트넘 간의 경기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드워드 존 프랭크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은 4-3-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팀은 공격수들의 속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방역 상황에서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뉴캐슬과의 경기 전 토트넘은 전술과 라인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부재와
리차를리손, 드 안드라드의 불안정한 폼은 토트넘이 뉴캐슬의 강력한 공격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체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의 라인업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전술 조정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위치의 주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전술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2골을 넣은 성공적인 전술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상대 골키퍼로부터 공을 빼앗아 넣은 골이었고 다른 하나는 빠른 방역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많은 사람들이 손톱이라고 부르며 지난 시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왼쪽 윙어 포지션에서 자주 뛰지만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위치에서도 어려움 없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이 선수의 유연성과 재능을 증명하며 팀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드워드 존 프랭크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은 2024-2025 시즌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팀은 지난 시즌들에 비해 확연한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경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시즌을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에드워드 존 프랭크 하우 감독의 준비와 조정이 팀의 안정된 폼을 유지하고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캐슬은 이적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팀을 강화하기 위해 몇몇 주요 신인을 영입했습니다. 새로운 계약들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팀의 힘을 강화했습니다. 산드로 토날리와 하비 루이스 반스와 같은 새로운 선수들은 잘 적응하며 경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선이 있었지만 뉴캐슬은 여전히 몇 가지 부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삭과 죘린톤 카시우, 아폴리나리오, 드리라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이 경미한 부상을 겪어 팀의 준비와 전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의 의료팀은 선수들이 신속하게 회복하여 중요한 경기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존 프랭크 하우 감독 아래에서 뉴캐슬은 전술 포메이션 간의 전환에 유연성을 가지며 공격적인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에드워드 존 프랭크 하우 감독은 공중 제어와 직접적인 공격을 중시합니다. 이 팀은 측면에서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선호하며 선수들의 속도를 활용해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합니다. 뉴캐슬은 수비 능력을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에드워드 존 프랭크 하우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지원을 받아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수비 시스템은 보통 4명의 수비수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중앙 구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뉴캐슬의 강점 중 하나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을 되찾을 때 팀은 즉시 반격을 시작하며 공격수들의 민첩성을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로 인해 뉴캐슬은 방역 상황에서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뉴캐슬은 선수들의 개별 강점을 발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은 홈 어드밴티지와 강력한 공격 스타일을 활용하여 토트넘에 압박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팀은 손흥민의 뛰어난 폼과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의 부상 상황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주요 선수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 팀은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는 공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전술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은 수비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토트넘의 약점을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양 팀의 강력한 압박 능력으로 인해 경기의 승패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승리를 도울 핵심 선수일 것이며 뉴캐슬은 개인 강점과 공격 전술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토트넘과 뉴캐슬 간의 경기는 흥미진진한 대결로 많은 예측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폼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토트넘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은 쉽게 패배하지 않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실력을 확인하고 손흥민이 계속해서
자신의 최고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